강 PD님, 한강뷰 신축 아파트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너무 비싸다. 그쵸. 네. 일단은 비싸다라는 생각부터 들죠. 맞습니다. 수십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반포에 가면 레미안 원베일리 그리고 아리팍은요 이제 70억이에요. 와. 여기 흑석동은요 아크로 리버하임이 있죠. 네. 35억입니다. 게다가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 되면서 대출 규제까지 지금 해버리잖아요. 아, 그쵸. 25억 이상은요 2억밖에 대출이 안 돼요. 최소 30억 이상 있지 않으면 한강뷰는요 나의 현실과는 맞지 않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매물 보다가요 동작구에 9호선 역세권이고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41층 고층 아파트거든요. 네. 그런데 4억대에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을 찾았어요. 에?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저희가 사실 지금 노량진 조사를 좀 하고 있다가 네. 우연찮게 저도 지금 매물 본 건데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현재 노량진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흑석동이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 동네가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본동. 예, 본동. 본동도 지금 현재 재개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동이라는 곳이 원래 좀 비싼 동네이기도 하고요. 빌라 비중이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빌라가 희소성이 있는 곳입니다. 나오더라도 호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 금액대가 좀 맞을 줄 모르겠어요. 허위 아니에요? 일단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동에 빌라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빌라이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진짜로 한강뷰, 한강 영구 조망을 가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와, 영구 조망이요. 자, 우리 지금 아파트로 이미 된 거는요 내 돈 30억 이상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요 4억대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4억 되면 진짜 저 살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네. 짠. 네, 본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노량진 바로 옆이죠. 아, 진짜 바로 옆이네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동네예요. 보시는 것처럼 언덕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히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죠. 네. 여기가 21년 3월에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23년도에 우리 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0월에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그리고 25년 11월 20일 불과 2달 전이죠. LH로 시행사 선정이 됐어요. 지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신속통합기획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리고 26년 이제 올해죠. 시공사 선정을 할 겁니다. 많이 빠르네요. 진행이 됐죠. 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진행됐네요. 다만 이제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긴 해요. LH라는 브랜드가 들어오고 그리고 마감재도 좀 안 좋은 거 쓰고 임대 아파트 비율만 높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공공재개발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공공재개발은 사실은 공공이 주도해서 진행한다라기보다 공공하고 민간하고 손붙잡고 같이 진행하는 거로 보면 되거든요. 공공 혼자랑 같이 하는 거랑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기존에는 공공이 혼자 진행하면 LH 브랜드가 붙었잖아요. 네. 근데 같이 한다라는 거는 LH가 시행사로 지정이 되는 거는 맞지만 주민대표회의가 있어서 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재개발이에요. 아. 그러면 LH 브랜드가 아니라 시공사를 직접 선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GS나 하나나 뭐 포스코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본동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흑석동 있죠? 네. 지금 아크로 리버 하임이 있잖아요. 아크로 하이엔드 브랜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이엔드도 들어올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1급 브랜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더 이상 마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네. 그리고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하면 오히려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인허가 받고 진행하는데 굉장히 순조로워요. 아. 공공이 진행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청까지 그냥 무리 없이 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요즘 뭐 신속통합기획이든 역세권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 75%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은요 3분의 2만 있으면 돼요. 오. 67%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8% 차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초기 30%, 뭐 35% 받는 거는 비슷해요. 마지막에 이 몇 프로, 이게 가장 힘들거든요. 아. 우리도 지금 재개발 구역 많이 돌아다녀 왔잖아요. 네. 가보면 이 마지막 뭐 3%가 안 모여서 마지막 이 5명 설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 8% 차이가 시간을 앞당겨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장점이 많아요. 우리 이제 관처 나하고 이주하려고 하면 이주비 대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또 잘 나옵니다.
저금리로 잘 나와요. 아, 공공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공공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공 재개발이라고 해서 전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입지, 사업성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일단 우리 동네 한번 살펴보시죠. 와, 이게 언덕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 언덕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저기 멀리서 서서히 한강이 보이죠? 아. 네, 구릉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구릉지 하면 단점이죠. 근데 여기는 구릉지가 장점이 되는 동네예요. 뷰가 잘 보이니까요. 그쵸. 한강변에 한강 뷰가 나온다라는 거고 네. 앞에 막힌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럼 어때요? 한강 영구 조망이라는 거예요. 아, 앞에 아파트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 없죠. 네, 우리 회원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진짜 한강 조망이 나오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맞아요. 꿈들이 있으세요. 다만 이 한강 뷰 나오는 아파트에 살려면 어때요? 너무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진짜 여기 사억대라고 하면 네. 괜찮거든요. 4억 들어가면 괜찮죠. 매물은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가 진짜 빌라 매물이 많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오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단독주택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귀하네요, 그러면. 귀합니다. 여기가 전체 277동이 있거든요. 이 중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가 27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 미만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90%가 단독주택인 거죠. 그리고 여기 세입자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본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부터 사셨던 그 노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아, 그러면은 소유자들이 다 살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소유자가 적다라는 거는요. 네.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 그럼 사업성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 좀 낮다라는 얘기겠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 공공 재개발이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임대 비율이 좀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공공 재개발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임대 비율이 20% 30%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 수만 보면 안 되고 우리 사업성 따질 때 이 임대 비율 제외하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야 정확한 사업성이 나오는데 우리도 사업성 한번 따져볼까요? 네. 비밀 노트를 열겠습니다. 아. 지금 1080세대 분양을 하고요. 임대가 252세대예요. 아. 그러면 분양수가 828세대거든요. 네. 여기서 조합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조합 분양은요 455세대, 180%예요. 그러면 사업성은요 괜찮다라는 거죠. 여기가 용양봉 저정공원이에요. 사실 우리 재개발하는 쪽은 이쪽으로 더 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잠깐 한강 뷰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실제 아파트가 올라가면 보이는 뷰잖아요. 그럼요. 여기는요 가릴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예요. 와. 한강이 보이시나요? 와. 이 정도 높이만 오더라도 한강이 보이죠? 네. 많은 분들이 꿈꿔왔던 뷰가 이 뷰잖아요. 맞습니다. 앞에 노들섬도 보이죠? 자, 여기 입지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저 아래쪽에 노들역이 있습니다. 노들역은 9호선이죠. 네. 9호선의 장점은요, 강남을 강남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네. 강남까지 20분이면 가요. 그리고 여의도까지 5분이면 가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바로 앞에 노들역이 있는 역세권 아파트예요. 아까 우리 보고 왔던 노량진, 그리고 여기가 흑석동,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아파트잖아요. 여기 아파트 얼마일 것 같아요? 그때 노량진이 40억이었으니까요. 40억이었죠. 여기도 40억 가지 않을까요? 그쵸. 왜냐면 아크로 리버하임 35억이잖아요. 네. 흑석 1구역, 11구역 지금 이제 아파트 올라가면 거기도 이제 40억 가거든요. 와. 여기도 40억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비싸면 비쌌지 떨어지지 않는 지역인 거죠. 실제 우리가 재개발하는 구역은 이쪽을 조금 더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진짜 미끄러운데요, 여기? 오오오. 잠시만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 진짜 위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골목들 보세요. 와. 굉장히 협소하죠. 네. 재개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플랜카드가 보이죠. 본동 공공재개발. 주민 대표 회의가 걸려져 있네요. 와, 진짜 옛날 집들 많네요.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동의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입안 제출할 때 동의서를 걷거든요. 동의율이 71%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 22년도에 반대자들의 반대 서명도 좀 있었어요. 이게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반대 동의율이 25% 나오면 일단은 스톱을
해야 되고 30%가 나오면요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22년도에 37%가 나왔었죠. 그런데도 그냥 진행을 하는 거 봐서는 무리 없이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동률이 어떤지는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요. 여기가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독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례율을 확인을 해봤어요. 119%가 나옵니다. 119%요? 네, 아직 뭐 추정이긴 하지만 거의 120%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비례율이 높으면 뭐가 좋죠? 권리가액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사업식 인가를 되면 각각 주택마다 감정평가를 하죠. 만약에 얘가 1억이다. 근데 비례율이 120%라는 얘기는 1.2배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1억이 아니고 1억 2천으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추가 분담금은 낮게 받을 수 있겠죠. 120%면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근데 예상하는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9천이 넘어요. 비싼데요? 그럼 추가 분담금은 우리 가지고 있는 물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8억짜리 매물이 나왔다. 그리고 권리가액이 4억이다. 그러면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은 거의 6억 9천이죠. 근데 내가 8억 주고 사는 거니까 뭐 세금까지 합하면 거의 한 15억 돈이 드는 거예요. 이 본동에 아파트 전용 84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15억이라는 돈을 쓰는 겁니다. 비싼가요? 그렇게 따지면 비싸진 않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강뷰 아파트잖아요. 네.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 35억이잖아요. 그쵸. 최소 35억 간다라고 하더라도 20억은 저렴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긴 40억 이상 할 거잖아요. 그럼 25억 이상 저렴하게 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항상 많은 분들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6억 9천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나오냐. 그게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이주비 대출은 진짜로 그 물건에 따라 달라요. 60% 정도 대출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5억 주고 샀다 하더라도 네. 감정평가를 3억 받으면 이 3억의 60%가 이주비 대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주비 대출은 많이 안 나오죠. 네. 근데 우리 추가 분담금은요 이주비 대출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추가 분담금 언제 내는 거예요? 마지막. 입주하기 전에. 네. 저 입주하기 전에 우리가 잔금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대출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는 지금의 감정가액이 아니에요. 그때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아파트 시세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60% 대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네. 기준점이 40억이잖아요. 그러면 40억의 60%는 24억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충분히 나오네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 5억, 6억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만큼 대출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낼 만한 어떤 여유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 전에 매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네요. 그것도 피 받고 해도 이득이네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추가 분담금은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기에 여길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쵸. 추가 분담금은 지금 걱정할 게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이쪽에서도 한강이 보이네요. 이쪽에서 잘 보이네요.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가 몇 층 정도 돼요? 눈높이로 봤을 때는 한 15층. 15층 정도요? 근데 여기가 41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어떤 뷰가 펼쳐지겠어요. 와. 일단은 추진이 들려서 진행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고 부동산 아까 그 매물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4억에 살 수 있다고요? 바로 잡아야죠. 일단 투자금 4억대로 할 수 있는 매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게 허위 매물이냐 진짜 매물이 있느냐였는데 네. 매물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네이버 보니까 매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허위인가요? 허위는 아니고 이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매물 두 개가 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본동 5-11구역인데 7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전세가 1억 4,900에 10만 원 받고 있어요. 여기 5억 9,600입니다. 갭이.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게 있습니다. 5억 9천에 매물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원룸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세가 1억 4천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 초기 투자금 4억 5천입니다. 어때요? 진짜 4억 되네요.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동에 4억 5천 매물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지금 가서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거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재개발 볼 때 가장 중요한 날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이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매물들 보니까요. 언제 사용 승인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물건은 21년 2월 20일이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매물은 21년 9월 30일이에요. 문제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입니다.
됩니다. 아, 안 되네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거죠. 네. 그럼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거의 확정이에요. 못 받는 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주민대표 회의도 저희가 지금 들렸다 왔는데 네. 20년 9월 20일이 맞고요. 저희 주민대표회의 맞죠? 저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혹시 여기 권리 산정 기준이 정확히 혹시 2000년 9월 21일. 그러니까 여기 주민대표 구성원은 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입주권을 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주민대표회의에 참여는 가능하지만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매물들은 현재 어느 정도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또 해봤죠. 지금 가장 저렴한 게 12억 5천이에요. 여기도 원룸이거든요. 원룸이 12억 5천이에요? 네, 그 다음은 13억이에요. 최소 자기연금 10억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진짜 그 4억대가 권리산정 기준일 상관없었으면 무조건 샀어야 됐네요. 당연하죠. 기존의 실거래를 확인을 제가 또 해봤죠. 네. 실제로 6억 7천에 그리고 8억 5천에 실거래 된 게 있어요. 계산해보면 이거 갭이 4억대거든요. 네. 이것도 부동산 사장한테 한번 물어봤죠. 25년, 24년 실거래 보니까 적절한 가격이 좀 찍혀 있길래. 사연이 있는 것들이. 아, 그래요? 이게 다 사정 있는 매물이었어요. 어떤 사정이요? 현재 SH로 사업자 지정이 됐잖아요. 네. 이게 뭐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네네. 조합 설립 이후에 문제가 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물권자 물건이에요. 네. 조합 설립 이후에 다물권자 물건을 사게 되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 하나만. 모든 주택을 통틀어서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 사업 시행 지정 전에 누가 제일 급해요? 다물권자가 다물권자. 급하죠. 네. 빨리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저렴하게 거래된 것들이 있지 네. 사실상은 지금 10억 이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또 기다리다 보면 종종 사정 있는 매물이 나오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임장을 다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매물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 사장님이랑 좀 친분을 좀 이어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급매물이 나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 명함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저한테 문자. 예, 알겠습니다. 유명이시다. 아닙니다. 절대 유명인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실제로 뵈니까. 어유 잘생기셨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맨날 유튜브 보니까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렇게 친분을 쌓아놔야 급매물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언덕이 심한데도 매일같이 임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쉽지만 본동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투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도요. 여기가 지금 단계여서 이 정도지 나중에 단계가 더 진행되면은 엄청 비싸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노량진 뉴타운도 지금 22억이잖아요. 네. 여기는 아직 12억인 거죠. 더 올라갈 구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노량진 14구역을 조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굉장히 저렴한 매물을 보고 좀 달려왔는데 허위 매물은 아니지만 이 매물 사봤자 아파트로 바꿀 수 없는 매물입니다. 우리 재개발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라를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쵸. 현재 모습은 빌라지만 추후에 이곳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입주권을 못 얻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렴하다라고 해서 막 덜컥 계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에도 권리산정의 기준 이후라고 써놓질 않잖아요. 안 써놓죠. 그래서 저렴하다 하고 했는데 계약할 때는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동 좋긴 하지만 네. 소액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소액 투자자분들이 할 만한 물건을 찾아서 또 한번 떠나 보시죠. 네. 가시죠.